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타타타타타타 아이들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른 우리 반으로 뛰어와서 아이들은 문을 잠급니다. 남자아이들이 먼저 들어오면 여자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리고요. 여자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남자아이들 못 들어오게 문을 잠급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놀이예요. 요즘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반 교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1학년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하는 행동도 너무 예뻐서 제가 저희 반 교실에 자주 들어오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1교시 쉬는 시간에 올 때도 2교시, 3교시 매 쉬는 시간에 올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네 봐라. 늘 인사를 하고 난 후에는 제 책상에 다다다다 붙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수행평가 100점 맞았어요. 수행평가 다 맞았어요. 선생님, 오늘 수학 시간에 무슨 공부했어요? 오늘 발표했어요. 수학 시간 수행평가가 어려웠어요. 자기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와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제잘제잘 되는 모습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이제 특수학급에 있다 보니까 저희 반 친구가 속해 있는 반의 아이들인데요. 저랑 친해져가지고 저희 교실에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장난치고 즐거워하고 선생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밉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절로 참 잘 자란 아이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이 그렇게 잘 자란 아이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 걱정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보면 요즘 세대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거죠. 첫 번째, 아이들이요. 매너가 참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마가 무슨 직업이시잖아 라는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그 친구가 꺼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기꺼이 물어보고 나서 그 친구가 좋다고 할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잘 배웠구나.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기분이나 남의 정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인터뷰하는 수업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그 인터뷰를 저희 교실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끼리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미래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시계 수리공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기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선정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화할 때마다 꼭 붙이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는데 대화에 녹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묻고 녹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좀 불편하든 상대방의 녹음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먼저 동의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은 정말 매너가 몸에 밴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대화들을 이어나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미안해 라고 사과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 연대가 안 된다, 상대방의 배려를 못한다 라는 걱정들이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과 어떤 환경에서 자란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중에서 제가 예뻐하는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오늘은 학원 가기 싫은데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나 너네 집 가도 돼? 와도 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쿵짝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서 엄마가 근데 갑자기 학원 안 간다고 하면 화내시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약속을 하더라도 제가 보강만 잘하면 화내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 지정을 이야기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스케줄을 양해받고 나서 친구 집에 즐겁게 놀러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저 같았으면 아우 학원 스케줄 빼지 마. 가던 학원은 가야지. 그리고 친구랑 다음에 놀아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모님은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보강만 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와, 이 아이가 그냥 자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일 있다가 아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피부가 굉장히 뽀사시하고 좋다 그랬더니 피부 화장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피부 화장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화장하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 말이 또 의외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화장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다만 피부 화장을 너무 세게 해서 피부가 망가지는 거는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한테 깍듯하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자랐는지 부모님과 이 아이의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요. 부모님이 사주신 질 좋은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되 너의 피부가 지금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하니 너무 세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율권을 줬대요. 그래서 아이가 기꺼이 즐겁게 화장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존중해 주지만 아이한테 책임도 어느 정도 맡기고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도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이야기도 아이들하고 가끔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은 정말 싫어요. 어떤 선생님은 너무 귀엽고 좋으세요.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선생님은 좋고 어떤 선생님은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요. 왕꼰대 선생님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자기가 세상에 법이고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이야기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거나 사과하지 않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툭 한마디 뱉더라고요. 14살짜리 이겨서 뭐 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아이가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어른한테 던지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문제없이 잘 자랄까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서로 연대도 싫어하고 사회성도 떨어지는데 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면 결코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의 세대에 맞춰서 잘 자라고 있고 그것에 필요한 사회성과 배려를 잘 배워가는 데는 부모님의 역할이 참 상당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대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가장 존중하면서 키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아이가 결코 제가 말하는 육각형 인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육각형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타인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아이들이 인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은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아이였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배려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제가 저희 학생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부장님은 아무래도 트러블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때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까요? 일단 기질을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고 한 모습들이 그것에 영향을 줬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학생부장님이 수년간의 임상 결과 본인이 본 바에 따르면 90% 이상은 가정에서의 태도가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아이가 이야기했던 14살짜리를 이겨서 뭐 하려고 라고 하면서 아이를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아이의 배려를 해주지 않는,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를 윽박지르고 아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유형이 하나 있고요. 오히려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커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유형도 있다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어른으로 생각하고 어른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알고 어른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존재고 부모님에 앞서서 내가 더 존중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한 아이들이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로 큰다는 거죠. 당장 그 아이들이 보이기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연대하고 유대하고 인재로 대접받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인공지능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인생에서 행복했나? 나는 어떤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마음 안에서 따뜻한 그런 기원과 기억들,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어우러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려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14살짜리를 이겨서 뭐 하려고 진짜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혹은 아이들이 14살이지만 너만의 세상이야 라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군림하게 두었는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감정을 받아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더 던져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크고 따뜻하고 능력 있고 그런 아이들과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나눌 줄 모르는 아이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도 달라질 텐데요. 오늘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또한 아이들한테 내가 매일매일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에티켓으로서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몸소 말해주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봐야겠습니다.